오른쪽 상단에 있는 직선 3개의 모양이 햄버거라고 해서 햄버거 메뉴라고 합니다. 보통 이 햄버거 메뉴를 탭을 하면 이제 슬라이딩 메뉴가 나오죠. 그 메뉴의 이름도 슬라이딩 메뉴 또는 서랍과 같다고 해서 드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 햄버거 메뉴를 탭했을 때 나오는 슬라이딩 메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 위에다가 요런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 메뉴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런 다음에 프로토타입으로 가서 햄버거 메뉴에 여기에 다 연결을 시켜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화면들이 생겨나겠죠? 자, 이런 불필요한 작업은 지워버리시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 지우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햄버거 메뉴를 탭하면 나오는 슬라이딩 메뉴를 이제 하단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자, 오른쪽에 인터랙션으로 가서 이렇게 오버레이, 액션은 오버레이를 해주시고 대상은 이제 그 화면, 그리고 왼쪽으로 슬라이드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니까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이제 정해 주십니다. 자, 시간은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서서히 끝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미리 보기를 볼까요? 자,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런데 나왔는데 슬라이드 메뉴가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전 아트보드로 돌아가라고 여기다가 액션을 따로 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탭을 하고 다시 탭을 하면 이전 아트보드로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 화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이전에 이제 설정해 놨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잘 되죠? 자, 이제는 저희가 이 플레이리스트에 제가 목록이 있어요. 요거를 탭했을 때 이제 플레이 바가 나타나고 요게 재생까지 되면 더 좋겠죠? 이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뭐 삭제 버튼이라든지 뭐 여러 리스트에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활용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게 적용이 되었죠. 여기서 달라진 점은 왼쪽으로 슬라이드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로 다시 바꿔줍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슬라이드예요. 자, 미리 보기로 해볼까요? 자, 슬라이드가 잘 되죠? 이것도 이전 아트보드로 이제 돌아가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탭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운드를 이제 추가해 볼까요? 자, 저기 다시 들어가서 여기 액션을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저는 사운드를 이미 넣어 놨기 때문에 사운드를 추가해서 재생을 해보면 자, 그렇다면 지금 좀 안 맞죠? 그림이. 사운드를 이미 재생이 됐는데 사운드에 재생 버튼이 있으면 안 되죠. 플레이 버튼이 있으면 안 되고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워주고 이렇게 왼쪽에 사각형 툴박스에 가서 이렇게 사각형 2개로 만들어 줍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쉬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시정지 버튼이 만들어졌죠? 자, 미리 보기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키보드입니다. 이런 검색바를 탭했을 경우 키보드가 위로 딱 슬라이드 되는 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이미 키보드를 이제 가져다 놨고요. 자, 검색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프로토타입에서 이 키보드에 있는 아트보드를 연결해 준 다음에 위로 슬라이드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나오니까 위로 슬라이드예요. 자, 한번 미리 보기로 재생을 해 볼게요. 자, 위로 슬라이드가 되죠? 네. 이것도 이 키보드 하나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든 화면을 다 연결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모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바가 있는 화면에 이 키보드 하나 가지고 다 연결시켜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아트보드로 돌아가기로 꼭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을 탭을 하면 크게 확대되는 이런 팝업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죠. 그리고 뒤에 흐림 효과까지 같이 해볼 거예요. 팝업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확대하는 팝업도 있고, 그리고 취소 확인 팝업, 아니면 목록을 고르는 팝업. 팝업의 종류는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고 활용을 해서 잘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하단에 이렇게 새로운 아트보드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팝업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림을 그냥 확대해 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배경에 흐림 효과를 만들 거예요. 이제 도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맨 아래로 보내야겠죠? 그림이 나오려면 맨 아래로 보내준 다음에 요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자,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배경 흐림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배경 흐림 효과의 3개의 아이콘이 있죠. 흐림 효과의 정도와 흐림 효과의 밝기, 그리고 흐림 효과의 불투명 제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씩 조정을 해 보시면서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자, 미리 보기를 볼게요. 자, 흐림 효과가 적용이 되었죠? 자, 조정을 좀만 더 해볼게요. 너무 흐린 것 같으니까. 자, 오늘은 오버레이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슬라이딩 메뉴나 팝업, 키보드 등 굉장히 많은 이제 인터랙션에 이 오버레이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이 인터랙션을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자, 우선 원을 그리고 이렇게 색을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색을 넣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중앙에 이렇게 놓고 원을 복사를 해서 붙여 줄 거예요. 양쪽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자, 저는 이 원이, 가운데 원이 드래그 할 때 커져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원은 크게, 양쪽 원은 작게. 자, 사이즈 조정을 이렇게 해주고, 자, XD는 자동으로 이렇게 오브젝트 간격을 맞춰서 정렬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 색은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왼쪽에 있는 원이랑 오른쪽의 원을 다른 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야 드래그하는 게 이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룹화 시켜야 돼요. 자, 그룹이 안 될 경우는 드래그가 안 됩니다. 그룹을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은 거를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더 복사를 해줬어요. 여기에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면 안 돼요. 복사를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커질까요? 노란색 원이 커지겠죠? 드래그를 할 거니까. 그래서 파란색 원은 사이즈를 줄여 주시고 노란색 원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사이즈를 조정을 하고 간격도 맞춰 줍니다. 자, 프로토타입으로 가서 첫 번째 오브젝트를 두 번째 아트보드에 연결을 해 줍니다. 자, 트리거는 드래그고 유형은 자동 애니메이트로 설정을 해주고, 똑같이 이 두 번째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아트보드에 연결해주고 드래그 자동 애니메이트. 자,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면 잘 되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는 화면을 이제 디자인을 해 볼 거예요. 자, 카드 선택 시 카드를 드래그하는,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복사를 한 다음에 나란히 연결을 한 후 그룹화 시켜야 합니다. 이것도 아까 원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카드를 디자인해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4개를 갖다 놨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옆에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트리거는 드래그를 하고 액션은 자동 애니메이트로 하고 이직 효과는 스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가 바뀌었죠. 가운데 이제 보여지는 카드가, 저쪽은 약간 피치 컬러고 여기는 보라색 컬러, 연보라색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원도 가운데 있는 걸 확대시켜 줬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거를 이렇게 확대시켜 주면 됩니다. 원을 지금 실습한 거랑 똑같아요. 원 하듯이 그 기본 원리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카드였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이건 앨범 리스트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앨범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게 뭐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꽃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오브젝트 일러스트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동그란 원으로 했던 그 원리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브젝트를 드래그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리거는 드래그, 액션은 자동 애니메이트, 이직 효과는 스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룹화 시켜야 하고, 그리고
오브젝트를 연결해야 돼요. 오브젝트를 아트보드에 연결하는 겁니다. 아트보드를 선택해서 아트보드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를 아트보드에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따라해봐도 자연스럽게 드래그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럴 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룹을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로 옆에다가 이제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면은 당연히 드래그가 안 됩니다. 드래그는 되겠지만 이상하게 되겠죠? 한번 보실게요. 자, 그룹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룹화 시켰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드래그를 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잔상이 남아서 보여요. 이렇게 잔상이 남아서 보이죠? 항상 오브젝트 그룹을 먼저 해준 후 복제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 번 따라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 오브젝트들을 따로따로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앨범 리스트가 위아래 계속 있어요. 그럴 경우 하나하나 다 개별로 드래그가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강의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아트보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원을 그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다른 오브젝트가 있겠죠? 그게 뭐 어떠한 그림일 수도 있고 일러스트일 수도 있고 뭐 텍스트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도형을 그려줍니다. 3개를 그려줬어요. 그리고 색을 채워줄게요. 저는 테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색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보라색으로 하나, 자,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연한 파란색 스카이 컬러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건 큰 게 좋겠죠? 왜냐면 그래야 드래그의 효과가 더 극대화되니까 가운데 원은 좀 더 크게 만들어 줄게요. 양쪽은 좀 작게. 자, 여기 가운데 원은 크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거는 오브젝트 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원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렇게 사각형 오브젝트를 그릴 거예요. 두 번째 오브젝트를 사각형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V를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도 컬러를 이렇게 다른 색으로 채워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거를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거보다는 그냥 위에만 크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그룹을 지어줘야 됩니다. 컨트롤 G 아니면 커맨드 G. 자, 일러스트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그룹의 단축키를 많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그룹을 지어줘야 돼요. 자, 두 개의 그룹을 지어줬습니다. 원 그룹, 아래 사각형 그룹. 그리고 아트보드 1, 2, 3이 있죠? 2를 아래에다가 내려놓을게요. 자, 프로토타입으로 가서 첫 번째 원 오브젝트를 이렇게 세 번째 화면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때 트리거는 드래그, 유형은 자동 애니메이트. 이렇게만 다 해주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드래그, 자동 애니메이트. 자, 여기서는 파란색이 커져야겠죠? 파란색 원이 자주색은 작아지고 파란색이 커져야 돼요. 자, 파란색은 크게, 그리고 자주색은 작게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번 아트보드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드래그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사각형 오브젝트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거를 1번, 3번 저 오브젝트 두 개만, 오브젝트가 아니죠. 아트보드 두 개만 연결을 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 두 번째 아트보드에 있는 사각형은 노란색이 커져야겠죠? 노란색을 크게. 자, 프로토타입으로 가서 이렇게 자, 다시 돌아오게끔. 자, 2번에서는 1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움직이죠? 이렇게 드래그가 잘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각형 오브젝트도 드래그가 잘 됩니다. 그런데 다시 원이 안 돼요. 그죠? 그건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자, 돌아가서 여기서 두 번째 아트보드에 있는 요거를 저 3번으로 띡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 연결이 돼요. 자, 한번 미리 보기를 볼게요. 자, 드래그가 잘 되고 밑에도 되고 다시 위에도 잘 됩니다. 자, 프로토타입을 천천히 잘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 이 개념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시면 쉽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자, 천천히 한번 보세요. 보고 따라해 보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저희는 이렇게 2개만 했어요. 그룹을 2개를 했는데 3개, 4개 다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아트보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도 1번, 2번, 3번을 아래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 프로토타입 연결할 거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갈 거니까 2번을 옮겨야겠죠. 그리고 3번은 아래에 있는 원을 옮길 거니까, 자, 두 번째 해보니까 쉬울 거예요. 이렇게 원을 하나 크게 하고 여기 그림은 좀 작게 하고, 자,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프로토타입으로 가서 이렇게 첫 번째 그룹은 네, 잘못 움직였네요. 첫 번째 그룹은 2번 아트보드로 드래그 자동 애니메이트 기억하고 계세요. 드래그 자동 애니메이트, 그리고 얘는 다시 1번으로 돌아와야겠죠. 이렇게 드래그 자동 애니메이트,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밑에 3번으로 가고 얘는 다시 1번으로 가고, 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시 2번으로 가야겠죠. 자,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한번 재생해서 볼게요. 미리 보기로. 자, 좌우 드래그가 다 됩니다. 이렇게 잘 되죠? 자, 프로토타입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아트보드를 딱 2개만 만들어 놓고 이런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다 이 2개 가지고만 하려니까 동시에 움직인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럴 때는 아트보드를 여러 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그룹 수대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연결시키면 이렇게 위에 오브젝트를 드래그 한다고 해서 아래 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새로운 아트보드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여기에 버튼을 만듭니다. 자, 저는 라운딩 처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색을 넣어주는데 비활성, 즉 탭을 하지 않았을 때의 버튼이니까 회색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V로 복사를 해줍니다. 버튼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자,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면 구성 요소에 마스터가 있어요. 거기에 기본 상태에 플러스를 열어서 이렇게 마우스 오버 상태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버 상태에서는 색을 하나 바꿔야 되죠. 마우스 오버가 됐을 때 어떤 색으로 바뀔 것이냐,
자, 그렇게 저는 컬러로 가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줬습니다. 자, 다시 기본 상태 마우스 오버 상태 아래 플러스를 눌러서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마우스 온 상태로 해야겠네요. 마우스가 탭했을 때 바뀌는 색상을 넣어 줄 거예요. 마우스 온 이라고 적어 주시고, 이거는 그리고 색은 이렇게 핑크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구성 요소로 가서 기본 상태로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미리 보기로 볼게요. 자, 마우스 오버 하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아트보드를 컨트롤 CV로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복사해 준 버튼을 탭해서 이거를 마우스 온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마우스 온에 클릭을 하니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아까 설정해 놓은 대로. 자, 그런 다음에 프로토타입으로 들어가서, 자, 보시면 이렇게 프로토타입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버가. 마우스 오버 자동 애니메이트, 이렇게 마우스 오버 상태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트리거는 탭으로 하시고 유형은 이렇게 전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미리 보기로 재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니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그리고 탭을 하니까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마우스 오버 시 컬러가 바뀌고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다시 아트보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을 하나 가져다 놓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하나 미리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기본 상태에 이렇게 마우스 오버 상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색상 팔레트로 가서 색상을 이렇게 저는 하늘색으로 만들어 줬어요. 종이 비행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마우스 온 상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전에 했던 버튼과 동일합니다.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잘 따라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컨트롤 CV로 하나 똑같은 거를 복사해 준 다음에 요거는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각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프로토타입으로 가서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자, 액션에서는 유형은 자동 애니메이트, 이렇게 이직 효과는 와인드업, 이렇게 재생 시간은 좀 길게 줬어요. 0.8초로 했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마우스 오버를 하면 색이 바뀌고 탭을 하면 비행기가 날아가야 합니다. 자, 보실게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아예 이 아트보드지 밖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자, 숑 이렇게 보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미리 보기로, 자, 탭을 하면 숑 하고 날아가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하단 탭 메뉴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일 거예요. 항상 어떤 앱이든 하단 탭 메뉴가 이렇게 있죠. 4개 정도가 있어요. 보통 4개나 5개 정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탭했을 때 가장 좋은 게 4개나 5개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 모양을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구성 요소에서 마우스 오버 상태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색을 바꿔줍니다. 마음에 드시는 색으로 하면 돼요. 자, 저는 그린으로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이제 또 하나는 카트를 해볼게요. 카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 요소를 등록을 한 다음에 색을 저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로 한번 볼게요. 자,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색이 바뀌죠? 이것도 동일하게 컨트롤 CV로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자,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3개를 할게요. 왜냐면 홈이랑 이렇게 카트를 탭했을 때 화면이 넘어가면서 하단 탭 메뉴에 약간의 모션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3개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하단 탭 메뉴를 4개 할 거면 4개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 홈을 색을 바꿔주고 크기를 변경을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화면에 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을 변경을 할 겁니다. 마우스 오늘 상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색을 이렇게 변경하면 돼요. 자, 그럼 프로토타입으로 가서 홈 아이콘을 탭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화면에 그리고 탭과 자동 애니메이터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카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카트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세 번째 화면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트리거는 탭 그리고 이렇게 자동 애니메이터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로 재생해 보면 자, 마우스 오버 했을 때는 색이 바뀌고 탭을 했을 때는 크기가 변경되죠. 네, 이렇게 나머지 두 개의 아이콘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아트보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저는 아이폰 10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트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텍스트, 이제 숫자를 넣을 거예요. 숫자를 넣는데 우선 이렇게 폰트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적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정을 해요. 어느 정도 보이려면 좀 크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숫자를 크게 해서 가운데 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번만 보이게, 저 위치에서 1번 숫자만 보이게 마스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얀 사각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 부분을 마스크로 만들 건데, 위에 보시면 오브젝트에 모양으로 마스크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양으로 마스크 만들기 클릭을 하면 이제 설정이 됐어요. 저기 부분만 보이죠? 자, 이제 마스크는 다 했고요. 이렇게 컨트롤 CV로 복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에 숫자를 이동을 해줘요. 10이 보이게 해놔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자, 프로토타입으로 들어가서 연결해 줍니다. 트리거는 시간으로 하고, 액션의 유형은 자동 애니메이트, 그리고 이징 효과는 없음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생을 해서 너무 빨리 돌아가면 이렇게 재생 시간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좀 느려졌죠? 자, 이렇게 다시 시간 설정으로 속도를 조정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게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숫자 카운트, 로딩, 시계, 알람 여러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드래그를 할 거예요. 숫자 드래그. 자, 위에 걸 그대로 아래로 이제 복사를 해 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CV로 자, 보시면 위에 거가 붙어 있죠? 다시 떼서 아래로 가지고 오고 이번에는 숫자를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위아래로 숫자를 다음 화면으로 연결해 줍니다. 위에 거는 화면과 화면을 연결해 줬잖아요. 프로토타입에서. 이번에는 숫자를 연결해 줘야 돼요. 숫자를 연결해 줍니다. 연결할 때 트리거는 드래그로 하시고 유형은 자동 애니메이트로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위아래로 드래그가 잘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알람 같은 데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위에 거 첫 번째 했던 작업에 아트보드를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왔죠? 컨트롤 CV. 자,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숫자 아래에다가 슬라이드 바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직선 툴을 이용해서 일자로 일직선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직선 하나 만든 다음에 굵기 조절도 하고 색상도 하얀색, 그리고 라운딩 처리를 해주고, 자, 그리고 원도 하나 만들어야죠. 자, 드래그를 해주려면 필요합니다. 버튼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색은 직선을 컨트롤 CV로 하나 복사를 더 해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원이 그 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이렇게 원을 밖으로 빼냈습니다. 이제 원이 밖으로 나왔고, 그런 다음에 선도 색을 입혀줍니다. 같은 색으로. 자, 요만큼만. 자, 복사를 또 해줍니다. 같은 화면으로. 자, 옮겨야겠죠?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거니까 드래그 했을 때 저만큼 갔을 때를 해줘야 되니까 우측으로 맨 끝으로 옮겼습니다. 색도 다 채워줘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숫자도 지금 이 위치가 한 2 정도 되겠네요. 2, 3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10.
맨 끝이니까 10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10으로 만들어 줬어요. 자, 프로토타입으로 들어가서 원을 연결해 줍니다. 원을 탭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드래그, 그리고 자동 애니메이트로 해 줍니다. 자,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드래그. 자, 드래그가 되면서 가운데 있는 숫자도 변하죠. 다시 돌아오게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죠. 이런 슬라이더 바랑 숫자 변하는 것들은 다른 여러 가지 앱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 바랑 숫자 아니면 슬라이더 바랑 원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자, 똑같은 걸 또 복사를 해왔어요. 여기는 아래다가 숫자를 집어 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든지 어떤 이제 주파수라든지 어떤 눈금자 이런 거를 이제 드래그 할 때 필요하죠. 이렇게 숫자를 넣고 1, 2, 3, 4, 5, 6, 7, 8, 9, 10 이 숫자와 저 가운데 있는 숫자가 맞게 할 거예요. 숫자를 어느 정도 써준 다음에 자간도 조정해야겠네요. 오른쪽에 자간을 이제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500을 이제 적어 넣어줬습니다. 네, 간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또 복사를 해 줍니다. 이제 프로토타입을 연결해 볼까요? 재생을 해보면 숫자가 아래와 위가 어느 정도 맞죠? 네, 10, 3, 4, 5, 6, 7, 8, 9, 10. 네, 잘 되네요. 자, 같은 것을 또 복사해 줍니다. 옆에다가 원을 이용한 로딩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볼 거예요. 똑같이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숫자 바깥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자, 원을 그려서 이게 정중앙에 놓습니다. 자, 채우기는 없애고 테두리만 하얀색으로 또 두께 조절도 하고 크기랑 대시, 간격을 조정을 합니다. 대시는 점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을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같은 원을 지금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색을 바꿔줘요. 이제 위에 하나가 더 복사가 되어 있겠죠? 자, 핑크색으로 바꿔줬습니다. 똑같이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 그대로 원을 가져다 놓습니다. 자, 똑같이 가져다 놨죠? 그리고 꼭 설정해 줘야 될 게 지금 핑크색 선이 있잖아요. 그 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의 옵션 창에서 회전을 360도로 꼭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360도로.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계속 회전을 합니다.
360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위치는 그대로이지만 프로토타입을 적용하면 회전하는 모양으로 구현이 됩니다. 자, 재생해 볼까요? 잘 되죠? 자, 어도비 XD는 기본 기능들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앱이라든지 웹에 활용을 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3월에 업데이트된 최신 기능인 오디오 재생 기능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업계 위상을 볼 때 프로토타이핑 툴 개발은 굉장히 늦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2016년에 베타 런칭한 이후로 거의 2,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요즘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요. 그중 사운드 정말 기다렸던 기능이거든요. 음악 앱을 할 때 특히 이제 사운드를 재생을 하면 어떨까, 왜 재생이 안 될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그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음악 앱을 우선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랑 플레이어, 그리고 플레이어 2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과 사운드를 같이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디자인을 미리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우선 화면 디자인을 대략이라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강의를 따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효과 또 좀 재미난 것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공 모양, 원 이런 건 간단하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아니고 프로토타입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플레이리스트가 있죠. 플레이리스트에 저 빨간색 세 번째의 플레이를 저는 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플레이를 누르면 탭을 할 때마다 사운드가 나오게끔 위에 있는 큰 원과 아래에 있는 재생 버튼에 사운드가 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디자인해 놨습니다. 자, 플레이리스트 항목, 세 번째 항목에 그림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화면, 플레이어 화면에 연결해 줍니다. 자, 재생을 해볼까요? 그러면 탭하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죠? 자, 이렇게 탭을 하면 전환이 되게끔 설정을 해 줍니다. 자, 전환을 누르고 없음을 하고 재생을 해봅니다. 자, 탭을 하면 전환이 됐죠?
자, 그리고 이 원을 탭하면 플레이어 2로 가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자, 자동 애니메이트를 하고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끝나기로 하고 최대한 길게 해줍니다. 5초로 해놨습니다. 저는. 자,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자, 천천히 돌아가죠? 약간 레코드판 같은 느낌을 나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겠죠? 원을 선택을 해서 다시 플레이어 1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사운드를 추가해 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파일을 새로 추가하셔도 되고 저는 미리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선택된 이제 사운드를 클릭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자, 홈에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아래 플레이 버튼도 설정을 해줍니다. 동일하게. 아래 버튼도 이제 탭을 하면 재생이 되게끔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효과음, 통통 튀는 효과음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을 선택을 하고 이 두 번째 화면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고 자동 애니메이트, 자, 이렇게. 그리고 바운스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원이다 보니까. 어도비 XD는 응용을 하기 나름이라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보시고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응용을 많이 해보세요.